항상 저희가 이제 의학계의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병국 원장님이라고 현재 홀트 아동복지의 자문을 맡고 계신데 50여 년, 어떻게 보면 반세기 동안 이 분야에 헌신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6만 입양아의 주치의 또는 6만 입양아의 큰 엄마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 조병국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그 50여 년 반세기를 이 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신 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나 또 그걸 쭉 이끌어온 어떤 믿음 그런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자주 드나들어서 네네. 병원하고 익숙했다는 거 하고 네네. 또 제가 자라는 동안에 동생 둘이 네. 죽었어요. 하나는 3살 때, 네네. 하나는 10살 때, 제 나이가 그럴 때. 그랬고 6.25 사변을 겪었고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병원과의 친밀감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네. 의사가 되되 어느 과를 택할까는 소아과를 택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집안에 반대도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네, 반대를 의대를 하셨고요. 가시려고 할 때. 네. 네네. 그렇게 하고 그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입학 시험 때 구두 시험 할 때 교수님이 왜 의과대학을 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소아과를 하고 싶고 네.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싶다고 또 거창하게 대답을 네.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동생들도 많고 네.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네네.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원, 영아원 이런 데도 많이 봤고 네네. 그래서 소아과 의사로서 그냥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됐죠. 네. 오늘 조병 원장님의 헌신과 울림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 직접 원장님이 쓰신 책 이 할머니 의사 청진기 오타가 있고 또 이제 한 목사님이 전기처럼 쓰신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미 다 팔려서 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책이 아직 시중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집안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집안이셨고 또 집안에 의사도 많았고 또 일제시대와 또 6.25를 겪으시면서 독립운동에 관여하신 분 또 외할아버지가 또 한문학자시고 교육자셔서 그런 영향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예,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네. 남녀 차별은 없고 우리 여형제가 많아갖고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네. 남녀 차별은 안 했고 네. 제가 아마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었는데 네. 제가 첫째 네네. 손녀로 태어났는데 네. 두 분이 다 부모가 다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컸죠. 네. 그러다 보고 그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로 산정형교회 장로로 계셨고 평양 감옥에 자주 드나드셔서 네. 어릴 때부터 사실이라는 단어도 배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모부가 의사셨고 네. 또 숙부 한 사람이 네. 치과 의사였고 네네. 사촌 언니의 남편이 소아과 의사였고 네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그 성경 공부도 어릴 때 많이 했었고 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교훈도 많이 받았고 네. 외할아버지가 이제 대구 지방에 일제시대죠. 네. 선교하러 가셨다가는 가난한 집 아이들 이렇게 형제 많은 가난한 집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시고 그때도 무슨 이렇게 밤이면은 이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불면은 커튼도 쳐놓고 네. 불도 꺼야 되고 그렇지만 그때 어둠 심심한 전기불 미치지만 그래도 한글 공부도 시키셨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랐죠. 네. 지금 준비해온 사진 보면서 더 얘기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보시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분이 한국의 이 홀트 아동복지를 해온 해리 홀트신 네. 거죠. 네. 네. 원장님 저쪽 보시면 화면이 좀 크게 나오니까 네. 아 그러네요. 카메라는 요 앞에 있고요. 네. 예.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네. 2학기 때 네. 저 할아버지를 봤는데 네. 그냥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그냥 고아원의 아이들을 도와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돌보시는 고아들이 아프면 데려다가 입원을 시키는데 그냥 아침에 작업복 차림으로 네. 도시락 이렇게 허리에다가 우리 저 시골 학생들 왜 도시락 허리에다 쳐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셔서 그냥 보시는 거 처음에 봤는데 네. 제가 소아과 수련회 할 때 교수님이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저 홀트시 양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그게 아마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제가 1년을 할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네. 1년을 가서 아기들만 봐줬는데 네. 저분이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근데 네. 맨 처음에는 시작이 홀트시 해외 양자회로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55년에 그러니까 해리 홀트 씨가 전쟁고아 8명을 직접 입양하시면서 일을 시작했고 방금 말씀하신 홀트 씨 그 입양회는 56년에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후원금이라고 그럴까요? 돈을 이제 10불씩 가족이 도네이션을 했는데 네. 그렇게 돈만 몇 푼 보내준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부부가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8명을 입양을 하신 게 처음이죠. 네. 그 맞습니다. 당시에는 또 법이 네. 피난민만 2명 정도 입양을 하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미국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리 홀트 씨 부인 버다 홀트 씨가 상하 양원을 다니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갖고 네. 8명을 입양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 8명도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쉽게 입양했었던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네. 주로 할아버지는 여기서 애들을 돌보시고 네. 부인은 미국에서 그런 법률 관계 또 입양 신청하는 가정에 대한 무슨 가정조사 뭐 이런 네. 주로 하시고 또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들 네. 6.25 끝난 다음에는 뭐 기저귀감이나 뭐 우유나 무슨 이유식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모아서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우송해서 네. 기저귀 핀까지 네. 그런 것까지 다 공수해서 썼죠.
지금 뒤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현재의 그 합정동에 있는 그 홀트 아동복지 타운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사진이 그러면 홀트 학교 저기 사진 같은데요. 아, 일산에 있는. 네, 일산 홀트 아. 학교. 저 홀트 학교는 이제 그 할아버지의 첫째 딸 완다 씨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그분이 저기 선교 사업하다가 네. 사고로 27에 예,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자가용 비행기니 무슨 이런 거 다 처리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네. 일산에다가 완다 스쿨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많이 커졌죠. 네, 그렇군요. 다시 원장님 얘기를 이제 한번 보면은 62년에 지금의 이제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립 아동병원에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치료와 돌봄을 시작하셨고 거기서 14년 정도 근무하시고 네. 홀트로 76년에 네. 오셨어요.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동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아과하고 네. 외과, 외래 밖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소아과는 입원실이 있었고 네. 그런데 진짜 수술이 급한 아이 수술할 만한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 외과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눈병도 많고 코 흘리는 게 너무 많았고 네. 귓병도 있었고 네. 뭐 다쳐서 부러지는 애, 화상 환자, 뭐 여러 가지 환자 질병이 있는데 딱 두 거만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면 그 환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과를 좀 증설하고 싶어서 미스터 애들러라는 그 유섬 처장님을 만난 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네. 불평 많은 여자로 찍혀서 청와대 민정반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면담을 한 서너 시간 했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어차피 고아를 보면서 내 양심에 참 이 정도라도 했으면 다행이다라고 싶을 때까지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갖고 이제 홀트로 옮기게 됐죠. 그렇게 하고 아동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네. 최고 많이 쓴 게 사망진단서 월요일 날 아침에 10장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의사 맞나 소아과 수련을 제대로 받았나 싶어갖고 교수님하고 2번이나 면담을 했거든요. 네. 과를 바꿀까 아니면 다시 재수련을 받을까 그랬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좋은 소아과를 의사라는 말을 들으려면 소처럼 일해 많이 환자만 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아동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홀트로 왔고 홀트에 또 인연을 처음에 가지게 된 것도 그렇지만 4개 입양기관이 있었는데 전화를 똑같이 해도 제일 먼저 오는 게 홀트였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5명입니다. 5명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은 뭐 7, 8개도 다 가져오고 여유 있게 가져오고 다른 네. 기관에서는 전화도 없고 온단 말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던 아이들도 그냥 홀트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홀트로 보낸 아이 숫자가 아마 다른 세 기관보다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홀트에서 더 많이 네. 가족을 찾아주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만 그 신경 쓰던 국가의 어떤 그런 빈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잘 메꿔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도 에피소드로 아까 이제 뭐 진료를 얘기하셨는데 아이를 100명 이상 너무 열심히 보던 기가 아파가지고 청진기를 못 끄실 정도로 아프셨던 에피소드 제가 봤습니다. 예. 어느 날 말씀해 하루인가 주시죠. 예. 저기 소아과에서 뭐 네. 저 혼자 본 건 아니고 오전 오후로 논아서 스케줄을 봤으니까 네. 240여 명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반 환자 수를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양심적으로 제가 말을 했죠. 네. 귀가 아파서 도저히 양쪽에다 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청진기를. 네. 그래서 기록을 보고 애가 나졌나 어쩌나 아프지만 어쨌든 한두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100명 보는 거는 청진기는 못 되겠다 아파서. 네. 네, 그건 제가 체험으로 네. 말하는 거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콜트로 오셔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는데 76년에 오셨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어떤 그 의원다운 그런 완벽한 구조나 시스템을 못 갖춘 거를 원장님 오신 뒤로 80년에 정식적으로 뭐 부속 의원 이름으로 시작도 하게 되고 의료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직원이 36명이 될 정도로 크게 또 이렇게 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네, 힘을 쓰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네. 정식으로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오픈을 해야 병원에는 안 가지만 집에 다시 돌려보내기는 좀 곤란한 환자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간이 입원실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거를 운영하면 예산 의료비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다른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36명 정도 됐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인큐베이터 미숙아들을 많이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도 있어야 되겠고 간호원들도 산부교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그렇게 많아졌었고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고맙기는 했지만 그 물건을 보내주는 사회사학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조 이렇게 미숙아를 많이 키우면 장애 아동이 많이 생길 텐데 네.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인큐베이터도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네. 했는데 에어타이거 그거를 대절해서 인큐베이터 13개 하고 또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대도 새로 사서 2개나 보내줬고 네. 또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 네. 보내줬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었죠. 네. 정말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그 시대에 정말 큰일 하신 것 같고요. 93년에 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면 93년에 정년이 져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후임자가 잘 나타나서 결국 다시 복귀를 하신 거죠, 원장님? 그렇죠. 뭐 정년은 뭐 나이 숫자대로 생년월일 보고 하는 거지만은 네. 후임을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가 정년을 한다라는 거는 형식상은 할 수 있지만 양심상은 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있는 동안에 경험을 해보면 새로 의사 선생님이 와도 짧게는 3개월 정도 있다가 자꾸 가시니까 그만큼 힘든 예, 일이었죠. 예. 그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픈 아이들하고 안 아픈 아이들을 진료를 층이 다르게 네. 안 아픈 아이는 1층, 아픈 아이는 2층에 검사실 엑스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봤기 때문에 의사가 또 필요하기는 한데 네. 그렇게 또 금방금방들 가시고 네. 그다음에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 보는 선생님이 4시만 되면 식은땀이 나고 못하겠다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의사가 3명씩 있은 적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맡아서 하시다가 2008년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에도 이유 있고 그래서 그만두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타운 요양원 이쪽으로 와서 지금 계속 자문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형식은 정년퇴직을 예. 퇴직 시기에는 참석을 했지만 네. 그 다음 주부터 그냥 계속해서 네. 한 3년 일하면서 이제 네. 후임을 구하긴 했었죠. 그런데 네. 그분이 또 외국 유학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네. 계속해서 있다가 네. 그래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는 꼭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스페어 타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홀트의 스페어 타이어 의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때인가 갑자기
두 분이 한꺼번에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전화도 오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2012년에 그냥 완전히 손을 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산에서 만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을 다시 네. 또 들락날락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의료 자문 의사로 해주면 가겠다고. 그래서 뭐 보수는 없지만 그냥 네. 또 자원봉사 또 미국에서 입양 갔다가 또 구라파도 그렇고 입양 갔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봉사하러 오는 봉사자들 네. 케어도 좀 같이 하면서 네. 또 뭐야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방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메모를 써서 주기도 하고 그런저런 하면서 그냥 응급환자 있으면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지내죠. 네. 선생님, 원장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50년을 넘게 헌신을 하셨거든요. 이 반세기 넘게. 제가 사실 나이가 아직 반세기가 안 됐습니다. 그 반세기 넘는 기간 그 대한민국은 어쩌면 성장 유제,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그 시기에 소외된 곳에 그 본인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래서 네. 내가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또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념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것도 그런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날 수 없는 룩셈부르크의 할머니 미세스 더핀 또 뭐 미시간의 전염병 스테이트의 전염병 관리하는 닥터 머레이 네. 또 그런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네. 또 닥터 데거트, 닥터 네. 브레이 이런 외국 사람들의 손길도 또 도움을 받았고 네. 또 후원 응금도 프로그램대로 네.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에 입원비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는 물리치료하는 프로그램 또 뭐 미시간에서는 특수검사하는 그런 거 그런 후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무나 네. 고마워서 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죠. 네. 선생님 사진을 또 하나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오케스트라 창단식이 있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오케스트라 창단은 홀트 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완다 씨 네네. 돌아가신 그 후에 지어진 게 완다 학교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기념관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 네. 똑같은 마당 안에 네. 홀트 학교가 생겼어요. 네네. 처음에는 문교부의 인가를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6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음악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하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그 표현도 하고 네. 발표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재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탤런트가 많으셔서 네. 그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하는 네. 오케스트라예요. 아. 네.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하죠. 네네. 그럼 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입니까? 발표를 하는 오케스트라. 저 뒤에 사진이 그렇고요. 네네. 예, 이 앞에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아마 이거는 생일 파티도 끝나고 네. 어떨 때는 이제 입양 가는 아이들 네. 송별 네. 파티 끝나고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사진 중간중간에 지금 약간 백발이 성성하고 안경 끼신 분이 그 예, 말리 홀트라고 예. 그 창립자 해리 홀트의 따님. 예, 딸로는 둘째. 딸로는 둘째. 예, 자녀로서는 셋째. 셋째. 네. 저 양반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나와갖고 60년 25세 와서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이에요?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죠? 네, 지난 5월 17일에 소천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결혼도 안 장애인 하시고, 예. 결혼은 물론 안 하시고 혼자서 하셨고 특수아동의 그 재활을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 아동들이 지금 아이들 우리 원생들은 각자 하나씩 자기 휠체어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저분도 입양인 엄마가 시애틀에 사시는데 그분이 거기 미국에서 이제 아이로 휠체어를 타다가 네. 커서 큰 거, 새 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걸 분리해 갖고 창고에 박스에다 놔놨다가 그걸 또 무료로 공수해 줘서 대한항공에서 아마 그때 무료로 네. 공수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다시 했고 네. 멀홀란드라는 그 휠체어 회사하고 이분하고 딜을 하면 40% 또 감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각자 자기 휠체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래돼서 못 쓰는 것들은 아마 국고에서 덜어 도와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모자라는 거는 또 이제 후원금에서 보태서 만들어 주셔서 네. 쓰죠. 오늘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여러 뭐 분들이 나오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이 일을 안 했으면 못 만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지금 이제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선생님의 일대기 전기 같은 책이면 이 책이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담은 지금은 좀 절판되어 있고 이제 영문판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한 22분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위주로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도 또 사진이 나와요. 휠체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농구단인가요? 네, 휠체어 농구단. 네. 휠체어 농구단은 네. 아마 일산의 홀트타운에서 지은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을 하면 파라올림픽을 하잖아요. 꼭 네, 파라올림픽. 하는데 그때 아마 창단이 돼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라올림픽을 도와준 사람이 한국 애기 입양한 엄마는 간호사고 그런데 아빠가 아메리칸 서커 플레이어였는데 경추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일산에 오셔서 3개월 동안 거기 숙식을 하시면서 일산에서 그 운동장까지 가는 교통편 그런 불편한 거를 다 이 보고를 해주고 그랬던 거고 지금도 아마 KBS에서 그 뭐라 그래요 최종 결승전이라고 그러나 그런 네. 거는 지금도 아마 우리 타운에서 아마 방송을 하실걸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모습은 그 복지원에서 원생들이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인가요? 네. 홀트에 지금 일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생 네. 아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산에서 아마 보호하게 될 텐데 네. 살면서 그런데 이 일을 우선 그러니까 뭐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일하고 보수를 받고 네.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상인처럼 그런 수준까지는 일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 훈련 속에 저
재활 훈련이 있어요. 직업보도 네. 훈련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구슬분재도 하고 네. 또 지금 앞치마도 하고 도자기도 하고 또 지금은 쇼핑백을 많이 하는데요. 네. 손이 어느 때는 좀 모자라죠. 네. 특별히 큰 명절 때는 네. 쇼핑백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신청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취업하기도 하고. 원장님이니까 계신 지금 일단 복지관 또는 그 요양원이니까 입양이 된 아이들이 있고 차마 입양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런 원생들을 끝까지 거두는 돌보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은 네. 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애들이 일산으로 전원돼 갖고 네. 뭐 한 3, 4년, 길게는 5, 6년 이제 훈련을 받고 언어나 작업 치료나 뭐 이런 거를 훈련을 받고 돌아가죠. 1년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갔었는데 요즘은 못 가요. 애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일 생활 훈련을 주로 하고 대부분 홀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해리 홀트 씨의 생각은 일단 내가 받은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어른이 되면 그게 가족의 사이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 가족이 돌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지금 2대째 예. 말리가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유언이 없었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 홀트 가족이 끝까지 돌아볼 수 없으면 미안하지만 정부에 한국 정부에다 부탁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원에 들어오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입양 갈 수 있으면 입양을 보내는 게 좋고 못 가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우리 가족으로서 그냥 이렇게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 대신 그래서 일산의 땅을 그렇게 10만 평이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 감자를 이제 주식으로 근데 네. 감자가 참 맛있었어요. 네. 감자를 심고 동물 키워서 젖을 짜서 네. 단백질 보충하고 네.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 계획으로 도시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훈련은 못하고 지금 직업보도만 작업 치료. 지금 뭐 평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은 뭐 26분인데 다들 원장님에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댓글이 실시간 댓글이거든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 홀트 복지의 역사에 대한 다음 사진인데요. 혹시 원장님 뭐 설명을 좀 저기 초기 모습인가? 홀트 양자에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아이들만 서 있는 사진은 네. 시민권, 네.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진. 아, 혹시 초기 8명인가요? 네, 8명. 아, 지금 보는 사진 제일 막내가 네. 한국인이고 그 나머지는 호녀라예요. 6.25 때 외국의 젊은 군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전쟁을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유는 그 호녀라, 네. 전쟁고와 걔네들을 이제 입양하는 거 네.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이 네. 이제 보여주신 흑인 호녀라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밤에 우는 거를 데려다가 미팔구면에 가서 씻기고 입원시키고 그게 이제 시초가 됐던 그 후에 이제 입양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홀트 양자회. 양자회. 저거는 아마 아래층하고 2층은 기독교 양자회. 그러니까 네. CRKM에서 쓰던 건물이고 3층, 4층은 이제 홀트에서 썼었는데 그 크리스천 리폼드 코리안 미션에서는 미혼모 그러니까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여자 네. 또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자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CRKM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가면서 홀트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은 합정동의 유리로 멋있게 지어지기는 했지만 옛날에 갖고 있던 땅을 반만 이제 팔고 그 산 기관에서 지어줬죠. 무료로 지어줬는데 홀트가 입양본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네. 그거는 무료로 우리가 지어서 받은 거고요. 네. 지금 국내 입양 몇 년 전인가 보사부에서 그 입양기관이 애 팔아먹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서 일주일을 아마 와서 감사를 하셨나 본데 마이너스 인컴 된 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매스컴에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지는 나는데 이렇게 물 뿌려서 잠잠해지고 정직한 답은 안 해주는 그런 경험을 뭐 여러 번 당했죠. 네.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저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쪽은 뭔지 모르겠네. 아 이사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네. 맨 우측에 해리 홀트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인지 저기 그 지금 일산을 개척할 당시에요. 거기가 산이잖아요. 약간 언덕인데 네. 그 산을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면서 이제 건물을 지셨어요. 그때 입양한 아이들을 겨울방학에 데리고 오셔서 천막 속에서 사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개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운막 그렇죠. 네. 천막 겨울방학에 아이들 데리고 온 사진이에요. 아마 기념관에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정말 위에 귀한 사진이네요. 이 지금 왼쪽 편에 이 홀트 아동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과 8명 입양한 그 사진부터 해서 그 다음에 56년에 홀트 양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일산에 어떻게 보면 그 복지관을 시작하던 그 모습들입니다. 네. 저 때는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다가 묻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뭐라 그래요? 재산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말리가 아파서 이제 마지막 암 진단을 받고 1년 지나서 마지막으로 고향 방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같이 케어테이커의 입장에서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땅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고 그렇게 별장지대, 바닷가의 별장지대로 지금 많이 바뀌었던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 모아놓으신 재산이 일산에 다 네. 묻혀 있다라고.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해리 홀트 창립자신데 예. 아까 이제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여기에 이제 그 해리 홀트 씨가 하시게 된 계기가 밥 피어스, 정확한 명칭은 로버트 피어스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분이 전쟁 직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그 용산의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흑인 호녀라가 벌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본국에 가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해리 홀트 네. 씨가 보고 여기에 이제 헌신을 하시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직접 와서 8명을 보시면 왼쪽 사진 보면 입양을 하셨는데 본인 자녀분도 뒤에 뭐 이렇게 해서 6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총 14분의 자식을 키우셨던 또 분입니다. 계단에 앉은 사진이 있으면 그게 확실할 텐데. 아,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뭐예요? 아이들 둘 사진이 아마 혹시 잘안 원장님이 진료하셔서 아이들 노트를 쓰셨던 걸까요?
잘 안 보여. 여기 뒤를 보시면 잘 보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초창기에 입양 보낸 아이들. 그렇죠. 입양 네, 노트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예요. 음, 그러니까 60년 이상 된 필적이죠. 그때는 이렇게 자세한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저기 인수할 때 사진하고 뭐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네. 그다음에 어디서 발견했다 무슨 뭐 미혼모에게서 받았다 뭐 어디로 보냈다 그다음에 웰베이비 신체 검사는 어떻다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당시만 해도 직원도 별로 없고 일산이나 녹본동에 그렇게 뭐 그 당시만 해도 전쟁 직후니까 의사들도 별로 없었고 간호사들도 구하기 힘들고 그랬어요. 그 타이핑이라고 하죠. 그 타이핑 느낌이 나고요.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쓰던 타이프가 아직도 일산에 네. 전시돼 있죠. 이름 뭐 최분임 네. 뭐 탄생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디파처 이제 입양 보낸 날짜가 네. 적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때 간 사람들이 네. 모국 방문 와서 네. 그 옛날 기록을 찾아요. 네. 이건 어디 쓰여 있는 건가요? 혼자여서는 그날까지. 응? 혼자여서는 그날까지. 혼자 일어서. 요양원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립해서 사회에 내보낸다라는 그런 목적,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정신이군요. 그렇죠. 예. 목적, 희망. 그래서 이 사진 혹시 찾으시는 사진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이거는 사진이 할아버지 혼자서 이 청파동에 있는 선교사 처음에는 와서 뭐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건물도 없고 하니까 선교사 집에 그 네. 거실을 빌려서 24명인가를 키우는 혼자 키우시던 네, 모습. 그 사진이에요. 참고로 이 해리 홀트 씨의 마지막 그 돌아가셨던 날도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시다가 심장이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심장마비로 산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실 직전인데 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어차피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집으로 보내달라 해서 집에 가서 며칠을 있는 동안에 그냥 계속해서 안정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동네 의사를 왕진을 청해갖고 보니까 그 의사가 당신은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심장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살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에 누워서 혼자 죽을까 살까 이제 그런 순간에 파란 하늘하고 옆에 이렇게 파란 나무밖에는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셨대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생명이 더 연장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서약을 하셨나 봐요. 서헌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인가 뭐 얼마 동안 이제 치료를 요양을 하시다가 그 방송을 보신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고 한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지 뭐 한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런 계기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찬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라는 그 명령은 또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기 오시면서 일본 어느 호텔에 묵었다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 제가 처음 여는 성경 말씀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지금 그 이사야 45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나 접할 수 없는 정말 그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외국인이 네. 우리나라의 그 전쟁의 비참한 거 네. 생각하고 또 거기에 생겨난 네.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평생을
대를 이어서 네. 일을 하신 거죠. 네. 요 사진은 뭐 전세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셨군요. 전세기를 했죠. 그런데 저쪽 거는 이제 네. 서울 녹본동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 저게 이제 네. 60년대에 첫째 고아원이고요. 네. 저거 하얀 거 이제 기저귀 같습니다. 널린 네. 거 잘 안 보이는지 벽돌공장이네요. 모르겠고요. 예. 네. 이게 기저귀 널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 비행기. 그러니까 그때 월남전이 시작할 때인가 봐요. 월남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때 양부모님들이 막 내 아이가 죽을까봐 걱정들도 많이 했고 여기에 있다가 또 아이들이 많이 죽으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비로 전세 비행기를 내서 한꺼번에 90여 명씩 데리고 가셨죠. 표창공원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아마 녹본동에 있는 것도 네. 땅을 빌려서 아마 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 사진은 시립아동병원 사진이네요. 네, 원장님 여기,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 예, 예. 지금도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네. 종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아마 그 20명 네. 병원 후원의 회원들이 있는데 10명은 외국인, 뭐 미국, 캐나다,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뭐 부인들, 대사 부인들이 네. 멤버가 되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 크리스마스 1년에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분들이 그러네요. 네. 메리 엑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라.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물리치료사인데 이 양반 참 남자지만 자상한. 점심 시간이면 얼른 자기 먹고 와서 애들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요. 오색교실하고 네. 있고 기타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송 하는 거고 아이들 많이 들어오는데 눕힐 곳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코프만 여사분은 아까 뭐 대사 직원 부인의 네, 뭐 원호회 부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회장 되시는. 네, 요만한 크립 네. 그거는 이제 개혁선교부에서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또 깔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를 신청해서 얻은 거고 저거는 이제 60년대 시립아동병원에 버려진 그러니까 뭐 고아들이죠. 기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후원의 부인의 멤버들이고 뒤에는 병원 직원이. 요게 원장님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눈 감은 거. 눈은 안 감으셨고. 그래요? 원장님은 여기도 그렇고 이 사진을 계속 보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본인은 안 가꾸신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묶는 머리, 그쵸? 뭐 시간도 없죠. 아이 셋을 파마를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없죠. 또 이상하게 저는 파마가 안 나와요. 12시간을 말고 있어도 파마가 안 나와. 웨이브가 안 나와서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했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인천에서 출퇴근하셨던 김영숙 원장님인데 이분요? 네.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한번. 이제 내가 마지막인데 너 찾으러 왔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만두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아동병원에서 30년 산 역사를 기록해라 그러고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60만 세 학생들이 근데 그게 60만 세라고도 돼 있고 105인 사건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못 들었는데 저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같은 감방 친구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좀 뭐예요? 그 당시에 기생충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설마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설마 기생충은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좀 장난도 칠 겸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와. 뭐 같아요? 회충. 외과 선생님이 회충 때문에 장폐쇄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스로 가재로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끄된 거예요. 창자가 뚫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수대에다 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찍은 이거 거죠. 한 환자에서 나온 건 아니죠? 한 환자에서 나온 거, 한 아이한테서 나온 거죠. 정말요? 640몇 마리인가 그럴걸요. 그 사진 뒤에 적힌 거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없죠. 옛날에는 그 뭐야 배추나 무나 네. 이런 채소 기를 때 밭에다가 인분을. 인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충이 계속해서 평생 돌아가는 거지. 네.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렇게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충약들을 먹었잖아요. 네, 그럴 거면 그냥 사는 것도 나오고 죽은 것도 나오고 그랬죠. 네. 예, 근데 아동병원에서 저 미스티신이라고 아기를 얻고 다닐 때 보면은 간호사들이 아스카리스 보따리예요, 보따리예요. 그래서 무슨 아스카리스 보따리가 있어 그런 줄 봤더니 이렇게 잔등에다가 이렇게 뱉어놓은 거, 토해놓은 거를 보니까 진짜 뭉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스카리스 보따리, 회충 보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잘 먹지도 못했는데 기생충 때문에 빈혈 환자도 많았고 빈혈이 있다 보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이 정도면 빈혈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여전히 이쁘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진기한 이런 얘기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들 지금 뭐 저 감동 먹은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들 지금 감동 먹으셔서 다 유유유유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게 해외로만 입양을 보낸 게 아니고요. 지금 일산 요양원에는 새로 집을 짓기는 하지만은 한 300명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집을 찾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집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요새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립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숫자는 점점 줄기는 하는데, 뭐죠? 음식을 넣어줘도 삼킬 수가 없어서 튜브로 먹는 아이들 또 이름도 모르고 먹여주는지 대소변을 받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는 토탈 케어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먹는 것부터 배설하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벗는 거 이런 거 모든 전체 일일 생활을 그 생활지도 교사가 선생님들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애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30명씩 작은 단위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아마 시작을 할 모양 같은데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손이 많이 필요하죠. 봉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오셔서 집에 가서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시더니 오히려 일주일의 생활이 풍요롭다고, 마음이 풍요롭다고 그러시면서 봉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뭐 일일이 다 오시는 분들이나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네. 진짜 홀트 일산 타운에 봉사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홀트 그 탄현에 있는 그 복지회관 그 요양원에 봉사의 그 손길을 그 알게 모르게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여전히 또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시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홀트 아동복지회관 일산에 있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완다학교 얘기 같습니다. 네, 그 해리 홀트 씨의 딸로는 첫 번째 딸. 네. 그 사람이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산골이나 이렇게 아스팔트가 없고 교통이 불편한데 네. 그런 데를 이제 선교사를 모시고 다니고 선교하고 싶어서 네. 자가용 비행기 면허까지 따고 비행기도 사고 다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네.
책을 보면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니네들은 돈을 내가면서 공부들을 하느냐. 그래서 말리도 간호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게 없죠. 네. 다 저 벽돌로 지은, 네. 아래층은 교회고 네. 2층은 이제 학교였어요. 아, 그, 네. 그때는 색종이가 없어서 네. 직원들이 집에서 보던 신문이나 뭐 커다란 달력 그런 거 갖다가 아이들이 네. 찢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이제 몇 년 후에는 가위를 또 얻어다가 썰기도 하고, 그때는 색종이 그런 크레용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 치료를 한 거죠. 손가락 운동 한 거고요. 네. 지금은 80년대 초반에 네. 지었어요. 학교를 지어서 초등, 중등, 고등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부형들이, 우리 애들은 이제 홀트 애들은 너무 나이가 이제 많고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을 시키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 지어갖고 아래층은 기념관으로 쓰고 2층은 입양 갔던 사람들이 여름방학에, 대학 가기 직전 여름방학에 와서 네. 봉사하는 남자 기숙사로 돼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완다학교, 뭐 현홀트학교가 이게 일산에 있는 네. 거죠. 네. 64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데서 했었고 네. 지금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지었죠. 네. 이거는 비행기, 전세 비행기 타고 가는 네.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승객용 의자가 아니고 의자 다 띄고 플로어에다가 이제 그 박스를 그러네요. 임시 애기 베드죠. 네. 애기 침대. 네. 처음에는 이제 구세군 본부에서 사문은 받고요. 네. 또 서대문에서 또 사문은 받았고요. 네. 페이퍼워크. 이게 아마 첫째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일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때 가는 아이가 12명인가 그런데 네. 자기 아이들 8명하고 다른 집에 입양 갈 아이까지 합쳐서 12명인가가 첫 비행기로 갔을 거예요. 네. 제 원장님의 젊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 지금 그냥 다 이렇게 여기 파일 옮기는 과정 중에서 지금 네, 이 겹쳐버렸는데요. 사진은 지니 후루인이라고 네. 저기 4명, 한국 아이 4명, 여자 2, 네. 아들 2, 4명을 입양한 양부모님이신데 네. 4명을 입양하자마자, 근데 2은 첫 번째 가정에서 파양이 돼갖고 온 아이를 미스 지니가 입양을 하셨는데, 입양 후에 남편이 한 달 만에 갑자기 별세하셨는데도 혼자서 그 4명을 다 잘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켰고, 지금은 첫 번째 큰 딸이 낳은 네. 아이, 그러니까 손자죠. 네. 손자인데 엄마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네. 그렇게 5번째 아들로 1년 걸려서 법원을 통해서 입양을 했고, 그분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이유식이 없었거든요. 예, 이유식. 이유식이 없었는데 자기 개인 후원자가 한 400명 된대요. 네. 그래서 그 개인 후원자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이유식을 사서 보낸 거고요. 이 사진은 내가 어릴 때 안아줬던 케이스인데 커서 어릴 때 사진을 갖고 와서 여기 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니 후루인이라는 분은 참 지금도, 네. 그러니까 74년도부터 이제 이 의료 후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쌀가루, 그러니까 파블럼, 그냥 우유에다가 타서 이유식으로 시작하는 네. 그런 파블럼을 시작을 했는데, 설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그 쌀가루 파블럼을 넣어서 주면
지사제 먹던 애가 그거 안 먹어도 그냥 설사가 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갖고 그 허블럽을 만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됐을 때 우리가 2년치를 받았어요. 2년 먹을 거를 받아갖고 참 아이들이 잘 이유식을 잘 그게 이건가요? 먹었던. 그거는 이제 병에 들은 거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먹는 거고. 네.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손자아이가 한국에만 오고 싶다 그런대요. 엄마가 이제 한국 입양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예, YMCA에서 생명구조 프로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다니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네. 그래갖고 식사 시간도 아주 아끼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난 4월에 왔다 갔어요. 아마 내년에 또 올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제가 알 수도 없는 분들의 정말 그 후원이 74년부터니까 얼마예요? 한 40여 년 되나요? 그렇죠. 4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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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변함없이. 네. 지금은 이제 잉여 농산물이라고 해갖고 이런 거를 무료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관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돈으로 갖다 주죠. 여기서 사서 먹게 되죠. 네.